독자는 이제 10년간 연재된 소설을 유일하게 읽은 독자입니다. 그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독자만이 스포일러가 돼 있는 셈이죠. 독자가 이 멸망한 세계를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또 유중혁과 함께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. 독자의 어떤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들을 같이 따라가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영화에 빠져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유중혁 역을 맡은 이민우입니다. 저는 극 중에서 멸살법,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 역할이고요. 그 세계관 안에서 아주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, 살아남고 있는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. 저는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유상아 역할을 맡았고요. 이 상아라는 캐릭터는 독자와 함께 그냥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인물이 같이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들어와서 동료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싸워나가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현성 역을 연기한 신승호라고 합니다. 이현성이라는 인물은 강인한 힘을 바탕으로 저희 동료들을 지키고 방어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. 네, 저는 정유한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. 굉장히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또 독자를 만나서 독자 일행에 합류하면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아주 강하게 싸우는 인물입니다. 블루 스크린 액션이 많았다고 들었어요.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기를 펼쳐주신 건데 촬영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고생하셨던 거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각자 또 에피소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거의 혼자 촬영하는 분량들이 많다 보니까 늘 마음 한켠이 쓸쓸했던 기억이 있고요.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블루 스크린 그리고 와이어를 타는 장면들이 유독 많은 그런 장르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쨌든 그런 노력과 고생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객분들이 독자한테 탑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독자가 이러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? 이게 영화적인 게 아닌 정말 우리 모두가 독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내가 여기서 정말 히어로익하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? 혹은 발을 한번 뺄까?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섬세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요. 그걸 통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있는데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 나가면서 좋은 선택들의 연속으로 영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거의 첫 액션 영화였는데 이게 블루 스크린에서 하는 게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. 뭔가 혼자 한 명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배우의 합도 중요하고 스태프분들, 카메라 그리고 감독님까지 모두의 합이 잘 맞아야 되는 작품이라서 되게 집요하게 정말 최선의 것이 나올 때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테이크를 되게 여러 테이크를 간 씬도 있었고 근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, 저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배우분들과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게 그건 것 같아요. 지금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은 뭐 공격도 하고 이렇게 뭐 찌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방패만 들고 계속 이제
힘을 주고 있는 거죠. 허공에 대고. 근데 이제 그러한 장면이 굉장히 스스로 좀 하면서도 웃기기도 했고 웃음을 좀 솔직히 참았던 적도 많고 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서 이렇게 막 온 힘을 죽을 힘을 다해서 뭘 받고 있음을 표현해야 되는 얼굴이나 액팅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스크린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액션이 가장 좀 돋보여야 하는 인물이라고 전 정의원이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액션 연습을 촬영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만큼 많은 동작들과 합들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해갔죠. 그래서 블루 스크린 앞에 섰을 때 감독님이 이제 설명을 제대로 이제 어디서 올 것이고 어디서 올 것이다 이런 정도의 설명을 주시면 거기에 추가로 제가 더 해보고 싶었던 그리고 영화 촬영할 때 써보지 않았던 동작들을 좀 더 추가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좀 오히려 저는 좀 자유롭고 되게 즐겁게 마음껏 조금 액션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웹소설 그러니까 원작 자체가 워낙 인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 예고편이 공개된 다음에 팬분들한테 좀 이렇게 원성 아닌 원성의 목소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원작과의 각색이 된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실망했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각색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그다음에 예고편만 보고 나서 지금 대중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 또한 원작에 있는 작품들을 그래도 많이 경험을 해본 편에 속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 워낙 원작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에 대해서 그 팬분들이나 그걸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배우로서 사실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작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 인물에 대한 정서는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또 다른 걸 얹어야 된다라는 어떤 막중한 임무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번 작품도 원작 자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유중혁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정서는 가져가면서 이민호가 하는 유중혁에서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글에 있어서의 각색 부분에서는 배우들의 권한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물, 그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제작진과 감독님과 많이 나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 현장에서의 케미를 되게 많이 강조하셨거든요. 특히 효석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스크린에서 연기하는 게 뭐 80% 90%인데 너무 힘들었다.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좀 비하인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세 분 배우님들과 함께 호흡 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뭐 촬영장 에피소드 있으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90% 세트였던 것 같아요. 거의 95% 세트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힘들었다는 어떤 기준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. 뭐 체력적으로 힘든 건 뭐 어떤 촬영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고요. 그것보다 저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없는 것을 바라보고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운 지점도 많았고 아까 승호 배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도 좀 웃긴 상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뚜렷한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고요. 감독님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세심한 거 하나를 놓쳐서 모든 걸 놓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심해서 한 컷 한 컷을 찍었던 기억이 있고요. 그 과정에서 뭐 NG가 나던 뭐 와이어가 꼬이던 그런 소소한 재미들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난이도가 있는 액션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
마치 되게 우리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정말 배우들이 힘을 합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현장 나가는 게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어도. 그리고 뭐 몸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재밌게 찍었습니다. 너무 재미없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 저희 그게 흐름상 민호 형 말고는 저희의 그 무리가 계속 거의 매 회차 붙어 있었어요. 4-5명이서 붙어서 촬영하고 붙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상황이 거의 매 회차 반복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소소하게 즐거웠고 그냥 가면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학교 가는 느낌이었어요. 가서 또 오늘은 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, 오늘은 내가 또 뭘 해야 할까,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정말 미친 듯이 재미있는 일들은 딱히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없습니다. 예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현장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미없지도 않았어요. 정말 편안했고 저희 5명 민호이랑 현장에서는 뭐 많이 떨어져는 있었지만 저는 너무 즐거운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단체로 달리는 씬이 꽤 있었어요.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사실 속도감을 최대한 낸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정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레드밀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한 와이어를 달고 그 위에서 정말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한에서 뛰었거든요. 근데 사실상 와이어는 저희의 중심을 잡아줄 뿐 저희를 들어주거나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진심으로 저희가 한 발 한 발 뛰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틀을 찍었어요. 연속으로. 다 몰아서 찍다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막 진짜 다리에 쥐가 나서 항상 그 계신 분 누구지? 누가 계시죠? 그 저희 이렇게 막 마사지 해주시고 저희 케어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. 저기 박 선생님이 계셨죠. 피지컬 팀. 네, 피지컬 팀 선생님이 저희 액션 팀 저기 현장에는 항상 계셨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마사지도 받고 막 이러면서 계속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.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좀 약간 감동이었던 게 어느 누구 하나 못하겠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뭔가 몸을 사리거나 그런 빼는 듯한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아서 정말 우리는 정말 같은 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이 그림을 잘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면서 약간 좀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있습니다. 요즘에 넷플릭스로 집에서 많이 영화들 보고 드라마 보잖아요. 극장에 꼭 와야만 하는 이유도 끝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. 극장은 많이 시원하고요. 저희 작품이 액션 판타지의 장르성을 띠고는 있지만 그 안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인간 군상들이 많이 담긴 작품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분명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인간은 인간다운 게 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작가님, 저는 다른 결말을 원했습니다. 왜 네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? 어차피 너 아무것도 아니었잖아.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새로 쓰겠다.